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리라이트.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메이. 네, 안녕하십니까. 잠실에 살고 있는 남시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7남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45에 늦둥이로 이렇게 태어났고, 저희 아버님은 49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거와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경북 안동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제가 이제 태어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서울에 있는 잠실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저희 친형으로부터 아메이를 이렇게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아메이를 그 당시에 처음 들었고, 아메이를 들으면서 이렇게 좋은 강의가 있구나. 정말 사업이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좋은 강의가 있으니까 제가 열심히 듣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던 아메이가 이제 제 인생을요,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총각으로 시작했었는데요. 이제는 결혼도 했고, 이제는 7살 된 아들, 5살 된 아들, 그리고 또 뱃속에도 또 아들 해서 세 아들의 아빠가 되어서 정말 멋진 가장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이 아메이 사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메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도 아메이가 처음에는요, 사업으로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런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좋은 분들의 강의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좋은 사업이구나.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는 아메이 사업뿐만 아니라요, 지금 다른 드림 프리덤이라는 회사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10여 개 회사를 제가 동시에 운영하면서 아메이 사업도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과 아메이를 같이 했고, 이제는 사업하고 아메이도 같이 하는 그런 ABO가 됐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정말 멋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아메이가요, 그렇게 쉽게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다가오지는 않았고, 많은 시련들이 있었는데요. 교직이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교사들은 아메이를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교직을 선택할 거냐, 아메이를 선택할 거냐, 많은 고민들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당연히 아메이를 선택을 했죠. 제가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요즘 교직 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저도 교사가 너무너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도 교직 생활할 때 너무 즐겁게 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선택의 시간들이 왔을 때 제가 아메이를 선택한 건 정말 아메이가 내 인생을 보장해주고, 정말 나이가 들었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들을 살고 싶어서 정말 젊은 마음에 제가 아메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표를 낼 땐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들한테도 제가 이제 교직을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하고 제가 독단적으로 그냥 사표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에 이렇게 뛰어들었는데요. 그때 제 파트너들이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사들이 또 다 그만뒀어요. 다 그만두고 저는 어쨌든 거의 홀로 남아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제가 교직이라는 그 울타리에 있을 때 좀 더 열심히 살 걸, 좀 더 많이 준비를 할 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 울타리 밖을 이렇게 나와서는 저에게는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버는 게 저한테는 이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50에서 100만 원 벌고 정말 나머지 시간들은 제가 아메이만 하고 싶었거든요. 아메이 사업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만 준다면 정말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제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는데, 제가 사회생활을 너무 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막 해서 30여 군데 면접을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지만 아메이 사업을 하는 시간들을 주는 회사들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런 면접을 보면서 정말 내가 100만 원 벌기도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들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정말 그 직장을 정말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나오고 나면요, 저도 젊었을 때 내가 나가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막상 그 위치가 되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혼자서 울기도 많이 울고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제가 되게 감사함을 가졌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러한 일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50대, 60대가 되어서 정말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그리고 집에서는 아무 역할을 못하는, 집에서 부모님한테, 가족한테 또 이러한 것들을 못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가족들을 돌봐야 될 가족은 없는 거죠. 제 혼자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현실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보면요, 저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30여 개를 다니다가 도저히 직장을 못 구할 것 같아서 막노동을 해야 되겠다. 막노동을 해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막노동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현장으로 갔어요. 역시 막노동은 현장 가서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현장을 가서 건설 현장에 가서, 제가 어렸을 때도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뭐 톱질, 삽질 뭐 이런 모든 일들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하니까 저를 막노동으로 좀 뽑아달라,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랬지만요, 어쨌든 경비들이요, 제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막노동도 어디서 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진짜 현장에 가서도 내쫓겨나면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어차피 선생님을 했으니까, 그래서 임시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임시교사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임시교사라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중에서 뭐 산후휴가를 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시간이 비잖아요. 한 달, 두 달. 그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월급은 한 70% 정도가 나와요. 70%가 나오지만 어쨌든 제가 그거라도 해서 어쨌든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임시교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자리를 찾았어요. 찾았더니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근무했던 학교에 가서 내가 실제 근무했는지를 확인 도장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전에 있었던 학교에 나올 때는 제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정말 사표가 절대 안 나와지는 거를 꾸역꾸역 가면서 제가 사표를 썼거든요. 난 나가서 사업할 거고 잘 될 거다, 이러면서 사표를 썼는데 그 교장 교감선생님이 많이 말리셨죠. 그랬지만 내가 우기면서 썼는데, 그분들한테 다시 가서 내가 이제 사업 다 망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임시교사로 할 수 있게 좀 도장 좀 찍어달라, 제가 이 부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교무실을 들어가고 교감선생님한테 가서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도장을 받아서 딱 이렇게 나올 때 교감 선생님이 또 다른 선생님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을 하면요, 등에 땀이 막 나더라고요. 쟤 뭐 괜히 저러다가 인생 망쳤다, 아메이가 인생 망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까봐 제가 정말 고민들을 많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그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 속에서 어쨌든 도장을 찍고 이렇게 나오면서요, 어쨌든 저는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눈물도 많이 나고,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는가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아메를 선택한 게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조금은 했지만, 어떻게든 내가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사회생활을 했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 사업도 조금씩 진행이 되어서 이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큰 기업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또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짐 콜린스가 Good to Great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보면요, Good to Great거든요. 위대해지기 위해서 위대함에 적은 좋음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하게 적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짐 콜린스가 100여 개 이상의 회사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분석을 했더니 그 회사들이요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위대한 회사들은 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보면 그 그레이트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은 굿이라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적당히 좋은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빠지면요 제 상황처럼 정말 끝까지 바닥까지 가면요 사람은 더 움직여서 뭔가를 해내는 거죠. 그렇지만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를 운영하면서도요 항상 위대한가 그레이트 상태인가를 끊임없이 체크하면서 굿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도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고 아메이도 끊임없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성공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요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런 자신의가 어떤 위치에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많은 도전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밑바닥 인생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밑바닥 인생을 많이 살다 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를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한 달 한 달 카드 값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또 그것 때문에 카드를 못 내서 뭐 벌벌 떨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해봐서 그런 내 자신의 능력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메타 인지 능력들이 엄청 중요하다고 보면 되고요.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처음에는요 지하 차고방에 살았습니다. 제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저한테 돈을 하나도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제가 모아둔 정말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에서 집을 살려고 하니까 지하 단칸방 월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월세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제가 이제 그때 제가 꿈꿨던 게요 이 롯데캐슬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롯데캐슬을 제 꿈노트에다가 붙여놓고 제가 꿈꿨고 이제는 이 롯데캐슬에 전세도 아니고 제가 직접 자가로서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때는 정말 뚜벅이었거든요. 차가 없어서 정말 작은 차만 하나 있어도 좋겠다 이렇게 싶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차를 타고 있고 또 그 차 꿈꿨던 그런 차를 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VIP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은요 다 아메이에서 제가 배운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아메이의 가르침과 저희 성공 노하우를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모스피어 스카이랩, 영국 알레르기 재단. 엠모스피어 스카이는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인증하는 19가지 천 항목, 총 102가지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감소 성능을 인증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드리죠. 영국 알레르기 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인증 항목별 제품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9가지 항목을 하나하나 필터링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항목까지 살아남은 단 하나의 브랜드 확인해 보실까요? 영국 알레르기 재단 19가지 전 항목 102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감소 성능을 인증받은 브랜드 바로 엠모스피어 스카이입니다.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엠모스피어 스카이. 자, 20년 전 저는 평범한 교사였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저는 제가 원하는 곳에서 살고 원하는 차를 타고 있고 전 세계 원하는 곳은 다 여행을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뭐냐면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보면요 바로 도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도전이 저를 지금에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보통 일반 회사 같으면요
대리에서 과장 몇 년이 걸리고, 뭐 과장에서 차장 또 몇 년 걸리고, 많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아메이 사업에서는요, 끊임없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를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성취하고, 6%를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이러한 것들을요, 매달 매주 매일을 그 도전하는 그 삶들을 사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요, 그 속에서 점점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목표를 가지게 되고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사업을 진행하면서요, 많은 도전들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9%를 가서 12% 도전이 저에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2%를 하고 싶은데 소비자도 생기지 않고 사업가도 잘 생기지 않고, 그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12%를 성취를 했어요. 그때 저는 뭐냐면 아메이 제품을 다 샀어요. 어쨌든 다 카드로 사고 도전하고 났더니 그 다음은 카드값 때문에 제가 밤잠을 못 설친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했다는 것들이 제 사업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제가 지금 일반 사업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도전을 못하는 데는 왜 못하냐? 바로 안주를 하기 때문입니다. 안주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안주들을 하게 된 건 제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아메이를 할 때는요, 매달 나오는 그런 월급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아메이를 대충 했던 것 같아요. 막 열심히 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장도 좀 느려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안주하는 연습들을 하지 않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내일 내가 직장에서 바로 해고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요, 아마 좀 더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아요. 자영업을 하고 있으면 그런 거죠. 내일 내가 자영업 문이 닫혀서 수익이 하나도 안 생겨, 내가 이 아메이로만 수익을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면 우리가 좀 더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더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기인 것 같아요. 용기.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렇게 하는 그 용기들을 가지면 좋고요. 나의 승리 전에 끝이란 없다. 레스 브라운 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면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질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도전을 할 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나는 도전을 잘 못해. 왜? 소심해서 잘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소심해서 쉽게 도전을 하지는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소심한 성격들이요, 나중에는요, 훨씬 더 사업이 잘 되는 거를 제가 많이 느낍니다. 처음 도전은 다소 힘들 수 있어요. 소심하다면, 자기가. 소심한 분들은 누군가에게 소비자를 만들 때도요, 어렵죠. 그래서 정말 저도 아메이 사업 이렇게 하다 보면 제 파트너 중에서 막 제품 이야기도 막 자연스럽게 하고 막 이런 분들 많이 전달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저는 그러한 것들도 잘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심해서 남한테 말 꺼내는 것도 잘 못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큰 성공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대부분이 소심한 분들이 많아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를 보면요, 소심하기 때문에요, 파트너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거죠. 아메이 사업은 결국은 사람을 움직여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파트너가 그런 작은 상처를 받아왔을 때 내가 이해해 주는 거죠. 맞아, 나도 막 치약 전달하다가 눈물 흘린 적도 많아. 이런 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저도 이렇게 치약 전달하다가 제 학교 동료였는데 치약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집에 치약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약 많은 거 모르냐고. 하지만 보통 친구가 이렇게 치약 있고 뭐 치약 좋고 이러면 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교직을 그만두고 나서 친구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더니 친구들이 약간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절도 아니라 집에 치약이 많으니까 내가 굳이 필요 없어. 그냥 평범한 말인데도 저는 그게 마음의 상처가 엄청 되더라고요. 그냥 사주면 되지. 그거를 얼마 한다고 10,000원도 안 하는 거 밥 한 끼 샀다고 생각하고 사주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작은 상처들 또는 그 마음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봐야 제 파트너가 그러한 걸 움직일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꾸 내가 소심하니까 안 돼, 이 생각 가지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도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은요, 그냥 암의 명함을 주변에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암의 소비자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소비자를 만들어가고 하다 보면 사업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도전하셔야 돼요. 그 도전 속에서 우리가 발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도전하지 않으면요, 아무 발전이 없어요. 배가 항구에 있으면요, 아무 성과도 내지 않는 거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용기를 내서 우리가 함께 해낼 수 있게 나아가시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 가지고요. 다 힘들지만요, 도전해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요, 저는 지금은요, 한국아메이 전체에서 후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도 가장 잘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제가 끊임없이 용기를 내서 도전했던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기억하세요. 발전은 도전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저도 소비자들을 만들고 사업가를 만드는 게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들이 있어요. 꿈이 크다면 현실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작은 장애들이요, 장애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꿈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가 지금 삶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지, 내 인생을, 그런 어떤 꿈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시다 보면요, 더 큰 도전을 하시게 되고 더 크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의 목표는요, 전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아메이 가장 높은 핀이 되고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큰 꿈을 꾸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역경이 작아질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요, 더 큰 꿈을 꾸시길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오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큰 꿈을 꾸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성장하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터치가 가장 흔한 소통이 되었네요. 비즈니스를 터치, 강훈TV의 강훈입니다. 웃음을 터치, 열정을 터치, 사랑을 터치. 직접 만나는 것보다, 직접 말하는 것보다 터치하는 것이 더 즐겁고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만남이 힘들어져도 진정한 마음 나눔까지 포기할 수 없죠. 함께 부르고 함께 연주해요. 우리는 변함없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메이를 하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배운 건 바로 끈기입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하다 보면요,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또 노는 걸 좋아하고 이랬던 성격인데, 아메이를 하면서 결단하고 도전하는 것들도 하게 되었고, 또 파트너들이나 또 소비자를 찾아가서 그분들이 거절하더라도 다시 찾아가고, 또 거절하더라도 다시 찾아가고,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저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은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단순한 거죠. Simple is best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왜 단순하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요, 그냥 진행을 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누구도 못 따라올 만큼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못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횟수를 많이 하려고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데, 참 성장이라는 것도 뭐냐면 성장하지 않을 때 열심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이요, 성장할 때 열심히 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장하지 않을 때를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성장되고 나서 그 뒤에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SP를 도전하고 플래티넘을 도전하고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는요, 다 열심히 해요. 하지만 그런 도전이 없었을 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지 않을 때 열심히 하는 분들은 성장하고 나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순간 성장보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습관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는 뭐냐면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그랬냐? 제가 의지도 약하고 기도 얇고 여러분들처럼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칙을 정하는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운 3가지 원칙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미팅을 참석하는 겁니다. 저는 미팅 참석을 할 때요, 다소 우둔함을 가지고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참석하기로 한 미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빠진 게 없습니다. 어쨌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그 일을 참석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미팅이 있어. 근데 그때 제 친구 결혼식 있어. 그러면 친구 결혼식 갔다가 미팅 좀 늦어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하지 않고 무조건 미팅부터 참석을 하고, 만일 친구 결혼식이나 이러한 거는 전날에 먼저 간다든지 끝나고 나서 제가 개별로 찾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행사가 있어도요, 저는 미팅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요, 조금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중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제사 같은 경우도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때 미팅이 잡히면요, 저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참석하지 않고 정말 미팅을 다 참석을 하고 그 뒤에 늦게 간다든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둔하지만 제 성공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미팅 참석을 제 1원칙으로 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기복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아메이 하면서 힘들지 않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원칙을 정해 놓으면요, 힘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학교를 다닐 때도요, 월, 화, 수, 목, 금 학교를 가잖아요.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게 정해져 있으면요, 전혀 힘든 게 없죠.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갈까 말까를 고민하면요, 그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팅을 참석한다, 월요일은 참석한다, 화요일은 참석한다, 이러한 원칙들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진행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성공했을 때 많은 분들 앞에 두고 나는 미팅을 한 번도 안 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멋진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디오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오를 듣는 이유는요, 우리가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디오를 듣다 보면요, 항상 성공자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막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요, 저에게도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오디오 속에서 많은 지식들을 또 듣게 되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오디오는요, 수많은 경험을 가진, 수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 속에서 들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들으면서 의사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약사는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민이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제가 알다 보니까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와 소통을 할 때, 또는 제 다른 비즈니스를 할 때도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엄청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듣는 습관들을 꼭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는 어떠한 일을 할 때 횟수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번 하겠다 이런 거죠. 제가 소비자를 만들 때도요, 소비자 만들 땐 1인 식빵 10번을 찾아가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횟수를 정하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사업가가 생기는 게요, 제 꿈이었습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계속 진행하다가요, 사업가들이 잘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요,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를 정하고 카운트를 하고 해보다 보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구나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업가가 생기고자 할 때, 그냥 내가 100번 SDP 하다 보면요, 사업가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사업이 멈췄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저는
사업이 멈췄다고 생각될 때 숫자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명한테 이야기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요, 그냥 쉽게 사업가도 생기고 하게 되는 것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횟수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 우리가 성장이 되지 않을 때 않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길 바래요. 저는 성장이 되지 않을 때 정말 내가 더 열심히 하고만 있다면 더 큰 성장들을 우리가 가져가게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개구리도 높이 뛰기 위해서는요, 더 움츠렸다가 뛰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이 되지 않는 것을 슬퍼할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행동하고 있는지, 횟수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미팅은 제대로 참석하는지, CD는 잘 듣는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요, 성공이 마중 나와서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사와 사업의 차이를 아십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장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장사와 사업의 차이는요, 뭐냐면 내가 없어도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도 내 수익의 변화가 없으면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내가 없으면 당장 안 된다, 그거는 장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치킨점을 하나를 해도요, 사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장사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메이 사업도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장사로 하는 사람이 있고 사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항상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업을 진행하면서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지만 저희 외부 아메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서도요, 항상 뭐냐면 내가 없어도 되느냐가 제가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메이 사업의 특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메이는 사업이라는 거죠. 사업을 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냐면 사업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세상의 변화라든지 또는 이러한 것들을 이 속에서 계속 배우면서 끊임없이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저도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는 게. 그래서 개인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는 건 너무너무 안 쉽습니다. 저도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5년 전에 잘 나갔던 분들이요, 지금 망해 있는 분들 많이 봅니다. 또는 지금 어렵지만 5년 뒤에 잘 되는 분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시대 변화는요, 개인이 따라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요, 10년 전에만 봐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나 이런 것들이요, 사업으로 역할을 못 했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시대의 변화는 급격하게 간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10년 전만 봐도 그래서 옥션이나 이런 게 엄청 컸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옥션보다는 쿠팡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사업이라는 생각들을 꼭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일반 사업은요 자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옥션을 예를 들어도 손정희 회장님이 5조를 적자를 보면서도 끊임없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계속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팔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면 주변 시장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다 먹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 자본의 논리가 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좋은 제품을 팔 수 있어도요, 누가 적자를 보고 하는 데는 답이 없습니다. 쿠팡은요, 100원에 사서 80원에 팔기도 해요. 적자를 보고 팔겠다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돈이 있는 자본가만이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메이는 뭐냐면 인간 중심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뭐냐면 사람 대 피플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죠.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진 원초적인 자유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뭐냐면 아메이 사업의 특징은 윈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윈윈 전략을 잘 하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아메이를 사업을 하는 분들이 왜 성장을 하냐면, 아메이는요 자신의 노하우들을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제가 가진 그 노하우들을요 제 파트너한테 어떻게든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면요 교육이 많아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런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하다가 보면요 성장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에서 1년은요 일반 외부에서 10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뭐냐면 아메이에서 3년을 했다 그러면 30년 사업 공부를 한 거와 동일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뭐냐면 도와주는, 남을 돕는 그런 생각들을 항상 가지게 하는 게 바로 아메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배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어쨌든 우리가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 협상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협상하는 능력들도 많이 배웠고, 제 뜻을, 제 의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법들도 많이 배웠고, 또 이 속에서 건강에 관련된 지식들도 제가 많이 배웠고, 또 요리하는 것들, 또 뭐 화장품, 메이크업 하는 그러한 것들도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그런 상식들, 이러한 것들도 아메이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업하는, 혼자가 아니라 어울려서 사업하는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일반 사업에서 성공하신 분들은요, 독불 장군들이 되게 많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불통이 잘 소통 안 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일반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고집이라든지 집념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많다면, 아메이는 뭐냐면 어울리고 함께 가고 서로 돕고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배우게 해주는 멋진 사업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그러한 것들을 제 사업에 적용하다 보니까 제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를 하다 보면요,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잘 되고요. 해서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두 아들을 키우고 있고, 또 이제 한 아들이 이제 곧 태어나겠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가정에 많은 신경을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파트너들 이야기도 하고, 와이프랑 또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또 어리지만 저희 아들과 같이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또 자주 하고 하면서요,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또 회사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대인관계들도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하다 보니까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모든 것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20대부터 30대, 40대를 살아오면서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모든 게 다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친구들도 잘 사귀고 싶고, 여유도 즐기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싶고, 이런 많은 것들을요, 다 내려놓으시고 아메이를 잘하려고 하시면요, 나머지 일들이 다 잘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결론을 말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그런 정신들을 꼭 갖추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도전하는 연습들을 꼭 하시고요. 또 내가 리더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해 보는 거죠. 내 스스로 리더인가를 질문해 보시고, 다소 리더가 아닌 분들은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리더가 되어 가는 거죠. 저처럼. 자,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꿈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요, 확신이 생기고 희망이 생길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꿈을 키우시기를 바라면서요. 자, TVAOM 공식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리더이십니까? 이 참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더 공부하고 내가 최소한 파트너보다 더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처음엔 잘 이해가 가지 않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따라가는 연습들을 많이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같이 성공하자 했으면요, 그분이 어떻게 하더라도 함께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책임감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불통인 사람들이 있습니다.